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근장 교육을 스푼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첫 월급을 받았던 그때 내가 어떤 황당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방송 때 제가 첫 알바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알바를 하면서 다리 통증이 다시 오면서 제가 그 다리 통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몸으로 떼는 일 어디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기초수급자였지만 기초수급비 한 달에 뭐 공과금 뭐 다 내고 남는 돈이 한 10만원이었는데 그 10만원 돈이 저의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작정 어디를 다녔냐,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를 함께 배우는 학원이었는데 당시 그 학원이 한 영등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나한테 기술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몸으로 떼는 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몸으로 떼지 못한다 하면 나는 배워야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래서 그때 만사제치고 제가 컴퓨터 학원 그걸 다녔습니다. 그 컴퓨터 학원이 당시 6개월짜리 학원이었어요. 근데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뭘 어찌고 하니까 한 1년 만에 제가 그 학원을 졸업하면서 뭐 한글 A급 받고 그리고 엑셀도 A급 받고 파워포인트도 A급 받아서 ATP 그때 그걸 자격증을 A급을 내가 받았어요. 그 자격증 여기에 올려볼게요. 그 자격증을 받고 나니까 취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2010년도여서 한글 버전도 엑셀 버전도 뭐 파워포인트 PPT 버전도 다 2010년 버전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바 천국에 들어가서 알바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회사가 제가 이런 뭐 쿠키를 생산하는 이런 제과점 회사였어요. 중소기업 회사인데 한 달 매출이 거진 한 2억 정도 나오는 회사였고 뭐 나름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내가 받은 자격증들을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다. 그리고 회계를 배우고 회계 자격증을 따는 중간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를 배웠는데 회계 자격증은 하나도 안 땄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 공부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 회계 쪽에 조금은 엄마한테서 보고 자란 게 있었기 때문에 회계 쪽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걸 배우고 중소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한 달 동안 맨 처음에 취직을 들어갈 때부터 출산 대체 인력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 회사 경리가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임신 8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출산 휴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대체 인력을 본인이 아직도 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 6개월 정도의 출산 대체 인력으로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착 들어가서 그 중소기업 회사에 그 2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 그 출산 그 매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격리 업무를 제가 다 인계인수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백지장 같은 머리였기 때문에 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빨리 적응을 했다고 사장님도 나중에 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회계 시스템 업무 자체가 회계를 어느 정도 배웠고 그리고 엑셀, 한글, 뭐 파워포인트 이거를 2010년 버전을 내가 금방 다 배워갖고 딱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회사 사람들이 2010년 버전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신규를 배워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거기에서 적응이 좀 빨랐던 것 같고 그 적응을 하면서 한 달이 딱 지났잖아요. 첫 월급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식당 알바를 하면서 내 손에 기껏해 한 5만원 정도의 현금만 내가 받아봤잖아요. 근데 120만 원이면 이게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인생 머리털 나서 그런 큰 돈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제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무서웠습니다. 아 진짜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월급을 경리가 그날 오후 3시 월급 이체했답니다. 그래서 이체했는데 그때는 그 문자를 이렇게 확인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SNS로 이게 이체 입금 기록이 문자로 통보받는 걸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통장을 그날 아침부터 가방에다 엮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여봤습니다. 진짜 돈이 찍힌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은행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은행 거래가 처음이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돈 통째로 다 뽑았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110만 통째로 현금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뽑고 집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에다 넣고. 그리고 누가 들어오나 밖을 몇 번씩 보고 문을 이중으로 다 잠가 놓고 문이랑 문을 싹 다 잠가 놓고 그 돈을 방 안에다 쭉 펴놨습니다. 와 심장이 확 뛰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북한 군에서 10년 동안 그 복무했던 그 기간을 차라리 대한민국가 10년 동안 내가 회사 일을 했다면 얼마나 될까 내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아빠 있잖아요. 지금 민영아빠 그때 당시 교회 집사였거든요. 전화해서 나 오늘 월급 받았습니다. 좋겠다. 월급을 지금 방 안에다 펴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리고 전화 끊고서는 밤새 그걸 펴놓고 계속 지켜 앉아 봤습니다. 근데 이걸 밤새 지켜보는 게 이게 졸리잖아요. 다음날 회사 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또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제가 어디로 놨냐면 베개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꼭 이 베개를 거꾸로 안고 이렇게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에서 왜 그 돈을 다 찾은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아니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다 놓자니 집에 도적이 들까봐 무서워.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봉투 안에다가 보자기에다가 몇 겹을 싸고 비닐에다 싸고 보자기에다 싸고 꽁꽁 싸가지고 내 회사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더도 말고 그 돈을 일주일 동안 들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 돈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는 동안에 한 잔도 못 잤고 화장실 갈 때 물 먹으러 갈 때 현장 조사 갈 때 제가 그 가방을 계속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회사 사람들 야 화장실 가는데 가방을 들고 다녀. 아니 현장 조사 갔는데도 가방을 들고 왜 그러는 거야?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뭐 들고 다니고 파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도 이쁘지도 않은 이상한 예 중고 가방 있잖아요. 그 2, 3만 원짜리 그 가방 요만한 가방을 계속 메고 다닙니다. 나중에 내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돈을 계속 메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집사였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다 건사합니까? 이랬더니 은행에다 건사하지? 그거 왜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그 은행 관련해서 한번 영상 올린 적 있죠.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한 2,000원이라는 은행에다 돈을 낚였는데 그 돈을 찾는데 1년 반이 걸렸다고. 그래서 은행을 어떻게 믿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더라고. 난 은행 못 믿겠어서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돈 찾아서 어떻게 하는데? 계속 회사 출금 갖고 다녔어요. 이랬더니 미쳤구나. 저희 남편이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 돈은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버려. 네가 들고 다니고 잊어먹으면 그건 누구도 배상 안 해주잖아. 근데 은행에다 맡기게 되면 은행은 그 돈을 만약 은행이 잃어버리게 되면 은행은 그거의 몇 배를 갚아준다? 그럼 니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야. 일단 이득이라는 단어를 저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진짜요? 알겠어요 일단. 그리고도 못 맡겼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게 들고 다니는 게 한계성이 있으니까 집에 갖고 와서 숨기는 걸 옷 속 안에다가 감춰놨다가 그 다음에 그날 저녁 와서 오자마자 또 다시 두쳐보고 그게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다음날에 또 화장실에다 감춰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신발장 신발 안에다 안 신는 신발 안에다 감춰놨다가 뭐 국정원 가방에다 감춰놨다가 뭐 하나은행에서 선물 받은 가방에다 감춰놨다가 이불 안에다 감춰 매일 감추는 그 구간을 반복을 해서 제가 바꿨어요.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 보름이 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게 할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믿어도 됩니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믿으라고. 은행이 오히려 잊어먹으면 너한테 몇 배로 또 보상해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보름 만에야 월급을 받은지 보름 만에야 제가 은행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한 달 동안 매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봅니다. 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주말이면 매번 돈을 뽑았다가 또 다시 이어봤다가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고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 돈이 매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심을 나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회사 사람들 보고 아 은행에 돈이 이렇게 괜찮냐고. 괜찮다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내가 격리였잖아요. 격리로서 직원들 월급도 직접 주는 사람이잖아요. 은행으로. 근데도 그 은행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 돈이잖아요. 회사 돈은 회사 돈인 거고 이런 회사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돈은 은행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근데 나는 힘없는 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은 은행이 날치기를 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법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은행을 믿어야 된다는 게 나한테는 정말로 그때 당시 공포였습니다. 탈북민분들 예, 다른 탈북민분들 저 같은 경험 해봤나요? 제가 좀 특이하다고 저희 남편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북한 보위부에서 남을 쉽게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이게 북한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나한테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증언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정원 선생님. 증언이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특이합니까? 했더니 나는 무슨 사건의 날짜와 날씨까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부분 때문에 내 증언이 오히려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더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첫 월급을 받고 어떤 황당한 짓을 했는지 네, 그 에피소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네, 주변에 탈북민들 있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포, 그들이 갖고 있는 네, 다양한 이러한 황당한 행동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좀